선택 오늘의 특징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 앞에 만나보셨고 오늘 또 옆에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특징주 5종목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채팅창,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께 기분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도 채팅창에서 많은 활동, 좀 활발한 채팅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생방송 인증샷을 샵 2034로 보내주시는 분도 한 분 선정을 해서 오늘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에너지와 대하TI부터 우리 알루코까지 5종목 앞서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권재한 아나운서가 좀 친절하게 간략한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강원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양극재 공정용 전기 히터 건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 전지 장비 라인업을 준비하면서 2차 전지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분위기인데요. 강원에너지는 앞으로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서 무수산화 리튬의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철도 관련주 바로 대하TI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서 자카르타 중전철인 MRT 4단계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는데요. 대하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과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MOU를 다수 한꺼번에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모듈러 주택과 그린 수소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S-오일,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 대부분 밀려났고요. 반면에 롯데정밀화학, 현대로템 등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코스닥 150 지수 편입에 오늘 6%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보통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통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알루코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알루코는 현대로템과 알루미늄 차체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그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또 현대로템 역시도 동반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목에 이렇게 마음이 가실까요? 자, 두 분이 분석 끝에 내놓은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알루코, 박수범 매니저께서는 강원에너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박수범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부터 먼저 체크해 그럴까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알루코, 네.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분도 신상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신상이요? 그죠. 저는 오래된 게 더 좋던데요. 그런가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용필 앵커님 제 끼고요. 네. 물론 뭐 오래된 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 못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게 못 버리겠어요. 못 예, 버리겠는데 맞아요. 때가 묻어서. 한켠에는 또 예. 이제 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리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상도 신상. 좋아합니다. 설레죠, 사실 네. 신상품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 차가 될 수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대표적 백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뜬금없는 소리 왜 하냐면 알루코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옴시티가 이제 어쨌든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손때 묻은
이제 뭐 한미글로벌이란지 다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항상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알로코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한미글로벌 같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지금 현대로템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M1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통 주식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니켈 관련주 해가지고 STX 그 이전에 가보게 되면 네.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네. 이게 특징주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뭐 금리 인상 수혜, 연준 긴축 수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 실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게 급등이 나오거나 시세가 몰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통주식수가 작은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알로코 같은 경우에도 유통주식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50% 정도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제 입장에서는 대주주 지분이 50%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유통주식수가 작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3,000원 정도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이거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주가를 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ST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니켈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이틀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요 종목도 보면은 유통지수가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나야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타 투자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네옴시티였던 새로운 수혜주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지수가 작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상한가도 갔었고요. 근데 주가가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어쨌든 또 추세가 괜찮아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이거는 영역을 보지 마시고 그냥 차트 패턴만 좀 비슷하게 좀 봐주세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11월 2일 날 17%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그 이후에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은 좀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데 이 네옴시대 관련주 돼가지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이 네옴시대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패턴이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비슷해요. 지금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24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 장대 양봉이 결국에는 상승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신양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 날 그런 현상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루코 같은 경우도 어떤 차트의 유사성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린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성신양이었던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알루코가 거래가 안 될 때면 20만 주도 안 돼 하루 네네. 거래량이. 그러다 지금 뭐 4, 50만 주려다가 네. 오늘 한 5,600만 주 그러니까요.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영화의 대사를 한번 빌려와 보게 되면 예.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여쭤볼까요? 좀 이따가 잠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말씀을 네. 주세요. 잠시 수업 매진을 갔다가요. 그 알루코에 네. 대한 설명 그래서 딱 다 주셨고, 네네. 그죠? 일단 제일 매력적인 건 유통주식을 작고 작고 여러 가지 거래량이 신호 이제 시작됐다. 종합해봤을 때 네. 상승의 어떤 신호가 보인다는. 마무리 잘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 생각이 안 아니, 나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님께 의견 여쭤보죠. 매니저님은 강원 에너지를 또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니저님. 뭐 2차 전지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에 완전 꽂힌 전문가 중에 한 가장 분이죠. 많이 네. 꽂힌 전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강원 에너지를 제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좀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동사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동사에 강원 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솔루션 쪽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뭐 물론 지금 당장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산하겠다는 거죠. 설비를 갖춰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리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양극재에서 리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리튬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튬 해외 쪽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아니면 해외 쪽에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300만 대가 생산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400만에서 50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1억 대가 생산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리튬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가 일단은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리튬을 생산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재무 상태도 상당히 건전화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날 때가 또 보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단기 급등을 기대하면서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지금 강원에너지 차트 주봉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참 그림이 예쁘게 왔어요. 솟았다가 적당히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고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딱 그 저항선을 연결했을 때 어떤 고점에 딱 와 있다 보니까 요 위치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이 좀 이제 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심리적인 위치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 고점을 돌파했고 50일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단기 고점을 찍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윗꼬리를 크게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되는 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동사의 어떤 이런 이슈와 내용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3천억이 좀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웬만하면 요즘 괜찮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조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시가총액도 차트 모양은 어떻게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가치 대비해서 작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다면 강원에너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탑픽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아티아입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두 분 다 노를 찍어주셨어요. 사실 철도 관련주는 오늘 네옴시티 모멘텀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정태근 팀장님, 왜 알루코는 또 좋게 보셨으면서 왜 대아티아에는 노라고 외친 거죠?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영화 생각이 나는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이제 하정우하고 김성균이 이제 반대편 이제 조진웅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쳐들어갈 때 김성균이 그러잖아요. 자, 들어가자. 들어가잖아요. 알루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면 대아티아에 뭔가 아까 기세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니까 재미가 훅 떨어지네요. 좀 빠지네. 그런 유튜브- 기세등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아티아에는 아닌가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대아티아이를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못 믿겠어요. 인도네시아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8조 6천억 되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잠시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지금 채팅창에 또 멍뚜님이 그
과징금 받은 얘기 이런 거 좀 올려주셨거든요. 맞아요. 알리코 과징금 올려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좀 이런 걸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모른다라기보다는 이게 종목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알러코를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옴시티 모멘텀을 볼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을 볼 것인가. 만약에 과징금을 봤다라면 알러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지금 이 과징금 부분은 조금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DITI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내용만 보게 되면 8조 6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요새 한국이 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소위 말하는 그 중전철 요 자카르타 전철 확장 추진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1단계가 15.7km를 일본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12.3km인데 6.3km 전반부를 일본한테 줬고 후반부 6km를 이거를 공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31.7km 가장 긴 구간인데 요게 지금 일본 쪽으로 갔어요. 이게 4조 6천억 정도 사업 구간이고 그리고 4단계 마지막으로 남은 12km 구간인데 이거를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읊어드리냐면은 지금 거의 1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거의 일본 쪽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4단계를 현재 한국 쪽으로 지금 손을 내민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8.6조가 아니라 한 1조 정도로, 1조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1조 정도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이 계속 수주를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KF21 분담금. 이게 최근에 94억 정도 납입이 됐는데 지금 8천억 정도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항상 그 자원 얘기 나왔을 때 팝유로 대체해서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손을 잡으려고 지금 MOU를 조금 같이 한 것뿐이지 이거를 확정지어서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를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KF21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DITI를 못 믿는 게 아니라 DIT 같은 경우는 국내 GTX 같은 경우도 이제 재개를 하기 때문에 수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DITI는 믿을 수 있겠지만은 인도네시아를 이런 연유에서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를 들였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DITI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못 네.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 저기 박수원 매니저님도 노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네. 뭐 일단 뭐 DITI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철도 관련된 네. 솔루션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DITI가 상승한 이유가 일단 뭐 현대로템으로 인해서 좀 상승한 경향이 크고 그리고 테마성이 너무나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었죠. 철도 해외 쪽 수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철도 사업 자체가 보면 돈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속 철도가 되었던 일반 철도가 되었던 이렇게 레인 깔고 이렇게 열차를 납품하고 나면 거의 남지가 않아요. 거의 해외 쪽에서도 수주할 때도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왜 납품을 하고 있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소모품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부품을 매출을 일으켜서 간신히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그런 소모품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영업 마진율을 좀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DITI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뭐 현대로템과 같은 뭐 또 하청업체로서의 뭐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 오늘은 테마성이 강한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DITI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테마성으로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엇갈리셨고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부터 또 들어보죠. 일단 삼성물산은 좋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예스 네. 주셨어요. 삼성물산은
이번에 조정 나올 때 한번 담아본다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최근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삼성제, 하이닉스 많이 네.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보통 올라갈 때 잡기가 애매해요. 맞아요. 잡아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3.6% 조정 나온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겁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사우디 같은 경우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린 뉴스 보셔서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유스케일 파워하고 동력 쪽에 SMR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카타르 LNG 수출기지 건설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삼성물산 이번에 실적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건설 부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 분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수주 소식들이 앞으로 차차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수주를 받아서 반영이 된다라고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찌 보면 건설주가 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쪽으로 그리고 사우디 쪽으로 해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이렇게 네. 기관 쪽에서 네네. 많이 팔았을까 몰라요. 최근에. 근데 이것뿐만 예. 아니라 지금 오늘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 좀 그래서 제가 대형주 전반적으로 언급을 드린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보게 되면은 한 4거래일 전. 그리고 종목들로 보게 되면 2거래일 전부터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왔다가 일시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승에 잡아줬던 힘들이 풀리게 되면서 오늘 하락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하락이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여타 다른 종목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수급 공백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데니리님께서 지금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조정 보면 담아야지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팀장님 또 현대건설도 굉장히 좋게 보셨었잖아요. 네네. 동의하시나요? 현대건설은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물산을 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아,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네. 삼성물산에 떨어진 콩콩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박수호 매니저께서는 노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의견이 전에 다르세요?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 삼성물산 좋습니다. 네. 현대건설 좋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더 라인이라는 지금 시공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좋긴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재료 소멸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주가가 올라간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가 올라간 적 없어요. 예.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조정이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고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네옴시티의 수혜주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호재에 따른 재료 소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다는 건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주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고 매수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스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지금 당장은 네. 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젠이 남아있죠. 신라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하죠. 노입니다. 네. 일단은 오른 이유가 있었잖아요, 오늘. 그 코스닥 코스닥 150 150 지수 편입 관련해서 네. 있었는데 정태근 팀장님한테 네. 여쭤보죠. 예. 신라젠이 올랐다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신라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종목 이제는 공매도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요. 세력이 있다고 치고 얘네들이 이 종목을 사서 올리는 게 더 수익이 날까요? 이 종목을 빼는 게 더 수익이 날까요?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은 하락시켜서 수익 나는 게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회사 그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런 짓을 하고 대법원까지 계속 상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결국에는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가지고 신라젠에 BW 사와가지고 채권 부분은
다 이제 빌려온 돈으로 다 갚아버리고 남아있는 신주 이수권을 가지고 대표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1,900억 정도 남겨 먹는. 그러니까 신라젠이 상장을 하게 돼 2014년도에 이런 열매거리가 있었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요 임직원들이 1,900원의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수익을 빵빵하게 내고 팩사박이라는 논란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엉망이 됐었다가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연결시켜 봤을 때 이런 종목을 과연 하는 게 맞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을 강요한 건 아닙니다. 신라젠을 안 좋게 보는 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하나고 그리고 종목을 볼 때 물론 주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는 법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근거는 이 임직원들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유행처럼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티슈진 같은 경우 재상장이 됐지만 인보사 세월적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네. HLB 같은 경우도 예전에 리보세라립의 어떤 논란이 있게 되면서 또 사라져 버렸고 그 이전을 가보게 되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카스템이라는 무릎 연골 치료제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다가 지금은 잊혀져 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이 췌장암 백신 GV1001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주가가 8배 이상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바이오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급등 현상 이후에 네. 말미는 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라젠 같은 종목은 솔직히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저는 노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다 들어봤고요.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또 이 채팅창에 또 계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우리 오늘 탑픽 종목 중에 이제 알루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였어요. 네네. 그 회계 관련해서 기준 위반이 돼서 과징금이 매겨져 있는 알루코가 지금 한 5억 원대 아마 과징금이 나온 네네. 걸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이런 회사의 어떤 신뢰 문제랑 또 연결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럼 혹시 경계해야 될 종목이 오히려 아니냐 이런 네네. 질문이 있어서 짧게 한번 좀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네. 기업들이 제발 이런 행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같은 경우도 참 애매한 것들이 삼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 좋은 회사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중간에 구속도 되는 사례가 나왔었고 예전에 이건 회장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추천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알로코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건 저도 네.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 회사의 어떤 상장 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알겠습니다.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죠. 좀 네. 답변이 네.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드려야죠. 오늘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